참 세상은 이상하게 아등바등 주먹 불끈 쥐고 사는 사람에겐 유난히 가혹하고 심술궂은 게 나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일하면서 살았지만 제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돈이 없어서 허덕였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막다른 길로 내몰리기만 하는데 또 제가 보기엔 넉넉고 즐길 거 다 즐기며 저러다 망하지 싶은 애들은 무슨 복인지 오히려 좋은 차에 삐까번쩍한 구두며 옷에 시계 치렁치렁 걸쳐 차며 잘 나갑니다. 한 번은 주식 뚝 떨어져서 개털됐다더니 다음날엔 싱글벙글 아주 예전에 사둔 게 올라서 오히려 더 버릇되고 뭐 기억도 안 나는 물려받은 시골 땅 팔라며 연락을 받아대고 신은 보면 참 심술 맞고 밀어주는 놈만 밀어주는 편애가 아주 심한 분이다 싶습니다. 트럭을 모셨다던 아버지는 저 3살 되던 무렵에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데 보통 트럭들은 내리막에서는 기어를 사용하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를 줄이는데 7년차로 아시면서도 한순간 실수를 하신 바람에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에어브레이크가 터지는 바람에 제어를 못하고 돌아가셔서 참 가시고도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본인도 놀라셨는지 핸들을 급히 꺾어서 벼랑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렇게 맥없이 가셨죠. 지금도 저는 트럭 뒤나 옆은 따르지도 않는데 사실 이분들 덩치 큰 차 모는 만큼 무척 거칠고 아무래도 험한 일 하다 보니 배움이 있는 순한 분보다는 여러모로 그닥인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남들 탐내는 재무식 트럭을 모셨는데 정확하겐 GMC라고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사에서 44년경 제작되어 우리나라의 해방 무렵에 들어왔던 트럭이었습니다. 군용으로 쓰다가 미군이 두고 간 것을 전량 폐기 처분될 뻔한 걸 우리나라 지형과 건설 현장에 적당하다고 살려둔 건데 66구동의 덤프까지 되며 국내 트럭들과 힘 대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멋진 놈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속도 75km까지 달릴 수 있었는데 휘발유차로 힘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이놈은 경사 45도까지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데다 엔진이 타이어 높이보다 높이 올라앉아 있어서 깊은 개울, 진흙탕, 모래밭 못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때 우리 집 자랑이자 가보라고 불리던 등나무 덩굴이나 나무 종류로 둥글게 만들어진 핸들부부터 엄청난 그놈은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황천길로 갔는데 트럭기사 동료들은 그거 아깝다며 입맛을 쩝쩝하며 경력이 얼만데 남자 망신을 시키냐며 아버지를 욕하면서 술을 퍼마시고는 드러누워 코골며 잣더랬습니다. 그 자동차가 없던 시절 우리나라는 운전학원부터 생긴 나라답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도입되었던 초창기 영등포 신진학원이 개원한 69년 8개월 만에 10,000명이 면허를 땄던 시절 남자보다 부잣집 아주머니들이 몰려들어 주도했으니 당시 유일한 한남동 면허시험장에 날짜 맞춰 가서 시험 붙자마자 빡빡 하나마 돈벌이가 되어서 너도 나도 겁도 없이 트럭 몰고 다닌 막말로 온갖 얼뜨기들 다 모인 자리로 이미 50년 전에 트럭기사인 아버지는 그마저도 없이 운전하는 신용만 경찰에 보이고 면허 받은 시절 사람으로 차문 열면 술 냄새 푹 끼치는 게 뭐 조금 빨랐다 뿐이지 언제라도 일어날 예고된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심야 고속도로 달리는 대형 트럭들 옆자리에 술 박아놓고 목 축이는 분 제법 많습니다. 택시기사야 사람이 타고 내리며 신고라도 하지만 몇 시간을 혼자 운전하다 보니 피곤도 하고 내 팔자야 이거 운전해 가서 뭐 떼고 뭐 떼면 얼마네 폭폭하니 땡기느니 술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아버지 가시고 동료분들 조문 오칠 때 참 대단했답니다. 살아계셨다면 구순 바라보실 우리 어머니께 축은 어쩐데요 저쩐데요 하면서 은근슬쩍 뭐라도 걸쳐보려고 혈안이었다는데 아버지야 비록 그 바닥 생리에 젖어서 술도 자시고 배움 없이 운전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지만서도 또 세상 순딩이라고 불리셨던 분으로 그 동료라는 분들은 어정쩡하게 설까진 치들이 많아 참 볼만했습니다. 어머니는 글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인지 제 눈에는 평범한데 남들은 다 이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들로 어머니를 여성의 미의 기준으로 본 적이 없어서 다만 예쁘고 말고를 떠나 어느 곳에 있건 형광처럼 빛이 나는 아우라가 있는 분으로 기품이 있으셨습니다.
어딜 가건 있는 곳과 굉장히 안 어울리고 겉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남자 어른들은 어머니와 시선만 맞춰도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대요. 같은 거적대기를 걸쳐도 어머니는 빛이 나는 게 참 달랐는데 실은 원래 아버지가 어머니 댁에서 대대로 머슴살이 하던 집으로 일본 놈들한테 우리나라 여자들 막 끌려가고 할 때 호시탐탐 신망 있는 양반집 여식인 어머니를 노리며 자꾸 찾아오는 것을 마땅히 괜찮은 집에 시집도 채 못 보낼 바에 너라도 살아라 아버지와 묶어주신 거랍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고 외삼촌이고 일본 놈들 마지막 바라게 돈과 땅 죄 뺏기고 독립운동 도왔다고 누명 씌워 몸 상하고 그랬던 터라 외할머니가 말 그대로 던져버리고 당시 일본놈 앞잡이였던 한국놈은 계급제도 없어진 마당에도 인식은 그대로였는지 양반집 아가씨가 노비하고 같이 산다는 말에 저 집 망했구나 하고 돌아갔다 합니다. 두 분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터라 싫고 말할 것도 없었고 당시 15세 꼬맹이 쪽이라 아무 생각도 없으셨다는데 이후 터진 난리통에도 시댁 어른들이며 아버지가 자기 몸처럼 애기씨 보호하고 동동 싸매고 다니셔서 목숨 부지하시고 제 위로 형과 누나들 다 잃고 30 넘어 하나 건진 터라 저를 귀히 여기기도 하셨겠지만 딱히 어머니가 예쁘네 안 예쁘네 느껴지질 않는 게 아마 아버지 가시고 어머니도 본래의 빛을 잃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내가 노비 자식인지 양반 자손인지 아리까리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버지의 죽음으로 우리 보자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시던 재무시 그것이 어머니가 친정에서 가져온 마지막 폐물터러 장만한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니 다만 어머니는 그 특유의 기품 덕인지 그다지 힘든 일을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설거지를 하러 식당을 가도 은근히 돈 받으라며 카운터로 돌리고 삭바느질 하려고 한복집을 가더라도 추레한 옷 말고 새로 뽑은 새 옷감으로 지은 한복 입고 동정이나 다쇼 하여 거기 노닥노닥 앉아서 달고 있다 보면 또 슬금슬금 손님들이 몰려들어 저희 입은 옷 맞추리다 했다 하니 이쁘긴 이뻤나 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결국 이래저래 얼굴 팔리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외사촌 언니가 찾아와서 원래 집안끼리 맺어주려던 집안 남자가 마침 상처하고 홀몸이니 만나나 보라고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안절부절했던 것인데 당시 외할아버지와 절친했던 집과 구두로 결혼 약조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외가가 영 찍힌 마당에 결혼 진행했다간 친구네도 망할까봐 없던 거로 한 것으로 오며 가며 안면이 있던 어머니도 잡스러운 몰입애들보다는 낫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봐봐 금우가 너도 기억나지? 동선이 오빠 왜 너하고 정은말 오고 가고 그랬었어. 뭘 기억이 안 나? 어릴 적에 같이 놀아놓고선 너희 집 막판에 찍혀서 그 치도곤을 당할 적에 너희 집에서 그만두지 했었잖아. 결국 그 집이라도 살으라고. 아무튼 동선이 오빠도 좀 방황한 모양인데 시대가 그랬으니 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결혼해서 둘이 외국으로 나가 있었잖아. 괜시리 청년이 집에서 뒹굴거리다 끌려가기밖에 더해? 거기서 근 10년 살다 들어왔는데 다행히 그 집 마나님이 집이고 땅 문서고 딱 동선 오빠하고 놀던 곳에 묻어둬서 제 주인이 받았다지. 참 이 집은 굴러도 돌밭에서 구르더구만. 그렇게 운 좋게 그 난리통을 무사히 넘긴 모양이야. 그래서 다 얻으면 좋으련만 양반집 아가씨라 그런지 영 입도 짧고 서양 음식 못 먹겠다고 오고거리고 애가 질 때부터 비실비실 향수병 걸려서 그러더니 한국 들어와서는 마음이 풀렸는지 소식도 알 길 없는 자기 친정 소식 듣고 상심했는지 영 몸을 못 추스리더니 그만 하늘나라 갔다네. 그 여자한테 대여서 그런가 좋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여지껏 혼자 살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저번에 동양호텔에 모임 때문에 갔다가 얼핏 스치며 봐서 긴가민가 말 붙여보니 그이잖아. 머뭇머뭇하면서 금옥이 너 살았느냐 죽었느냐 묻는데 눈물이 금세라도 또로록 떨어질 것 같은 게 안쓰러워서.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만나나 보라고 여러 차례 설득을 하니 어머니도 흔들리는 눈치셨는데 또 가신 아버지에 대한 의리랄까 미안함이랄까 그런 것이겠죠. 어머니보다 5살 많았다는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업고 다니며 산으로 들로 꽃 구경시켜주고 마치 동생처럼 격없이 어우러졌었다고 하는데 외할머니 시집 오실 적 따라와 외할아버지 식솔과 결혼에 눌러앉아 훗날 시어머니가 된 유모였던 할머니에게 따라붙는 우리 어머니를 장날이면 또 들쳐업고 남손 탈까 장옷으로 싸고는 세상 구경시켜 주었다니
우리가 밖에서 보듯이 못 시킨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랫동안 고민하시던 어머니는 결국 저 때문에 결국 그 동선이라는 사람을 만나셨는데, 당시 환경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안 좋았었던 때라 말 그대로 한밤중에 돈 털리고 비명 행사에도 빵 한 봉지에 입 다물 만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최대 화두인 시대였기에 아무래도 여자 몸에 이제 학교 들어가는 어린 제 일신에 대한 걱정이 크셨으리라 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선이라는 분 뵙는다고 어머니가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신식 차림으로 멜빵 바지에 베레모를 척 씌워주셨을 때 어찌나 신이 났는지 모르는데 그 아재를 보고야 이해가 갔습니다. 말끔하니 생전 고생이라곤 안 해본 양반답게 물찬 제비같이 포마드로 쫙 머리 윤낸 행색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나이는 젊지만 지팡이까지 탁 짚은 게 보통 멋쟁이가 아니었는데 또 슬픈 눈으로 저를 보며 네가 옥심이 아들이구나, 이 힘든 세상에 잘 건사했네 하는 목소리부터 분해가 줄줄 흘렀습니다. 게다가 타고 온 차는 아버지 생전 몰던 트럭도 아니고 헤드라이트가 개구락지처럼 튀어나와 차 옆에 붙어있던 미제차였으니 봉사라도 이 아재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볼 정도로 차원이 다른 양반이었습니다. 이내 새아버지 되실 분 따라 보따리 어머니 하나 저 하나 달랑 2개로 나누어 들고는 이 집에 들어갈 적에야 누님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여러모로 속 시끄럽고 때가 때이니 조용히 합치자 이렇게 넷이 차려입고 가서 사진관 가서 가족 사진 박아 찍은 것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분 다 각각 애가 있는 상태에 나이들이 있으셨던지라 애를 낳고 말고 그닥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머니와 잘 안 되고 역시 마찬가지 처지였던 어린 색시와 새로 연결되어 결혼하여 미국에서 나왔다는 누님은 다행히 파란 눈은 아니었는데, 어렸을 적이라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 똑같아서 신기한 데다 무엇보다 저하고 4살 차이라 변죽 좋은 제가 어려움도 모르고 막 들이댔던 것 같습니다. 누나, 이름이 미미라고요? 아저씨가 그러던데. 아, 바꿨어요? 아니요, 조금 더 친해지면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아버지란 소리가 척척 나오겠냐고요. 그러는 누나는 왜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불러요? 똑같구만, 나보고만 뭐래. 누나, 아저씨가 창경원 데려간다는데 가봤어요? 뭐뭐 있어요? 나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뭐뭐 있는데요 거기? 시시해요? 그럼 안 갈까? 누나는 갈 거예요? 시시하다며. 그럼 나도 가요. 갈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나는 많이 가봐서 시시하다고. 여긴 볼 것이 없어서 거기만 데려가거든. 내 미국 살 적 이름이 민이었다는데 나도 어려서 기억은 안 나고.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소연이야. 작은 연꽃이라는 뜻. 너는 현성이라고 했으니 나타날 현에 별성 쓰나? 몰라? 언제 아주머니한테 여쭤보고. 나도 익숙해지면 어머니라고 부를 테니까 눈치 주지 마. 변죽 좋게 어떻게 엄마라는 소리가 나오냐고. 너는 남자라 쉽게 나오나는 몰라도 난 아니야. 네 나이쯤에 엄마 가셔서 또렷하다고. 아무튼 저번에 방에 벌레 나온 거 잡아줘서 고마워. 아버지도 그런 거 보면 무서워하시는지 사람 부르시는데 너 제법 용감하더라? 거미가 벌레지 뭐. 알아 나도. 목이고 팔이고 잡아주는 거 아는데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마당에다 풀어준 거야? 살라고? 그래. 마당에서 모기하고 파리 잡으라고 그러고 앞으로 내 방에 벌레 들어오면 현성이 네가 와서 잡아줘. 이거 아버지 미국 친구가 나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또 벌레 부탁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야.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분위기만 이상하게 안 만들면 더 빨리 엄마라고 부를 날 올 거니까 재촉 말고. 너하고 나하고 그래도 남매가 되었으니까 이건 너하고도 나눠 먹어도 돼. 내 방에 이런 거 많으니까 먹고 맛 기억해놔. 또 언제 보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소포 오면 그때 아예 나눠 갖자. 그게 편하지 너도? 아주머니하고 나눠 먹어도 되냐고? 야,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입장 곤란하게. 소연이 누나는 투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제법 많은 미제 카라멜을 손에 쥐어줬고, 제가 어머니께 이거 소연이 누나가 주더라며 하나 입에 까드리자 놀란 눈치인 어머니가 입을 벌려 받아드셨고, 그때까지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귀 쫑긋하며 바라보고 있던 누나가 맛있구나 고맙다 소연아 하시는 소리를 픽하니 돌아앉아서 못 들은 척했는데 티가 다 나서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뭐랄까
새치만이 자기가 가지고 놀던 인형처럼 예쁜 소연이 누나는 공주님처럼 도도해서 토라지고 뚱해도 귀여웠는데 진짜로 어머니가 싫어서라기보단 여자의 특유의 새초롬한 반응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어머니를 의식적으로 경계하고 있었지만 딱 소학교 다니는 그쯤의 순진한 아이라 실은 악감정이 아니라 관심은 지대하지만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게 표가 다 났습니다. 창경원에 제 손을 잡은 아버지 때문에 소연이 누나는 어머니가 손을 잡을까 청하는 손길은 못 들은 척했지만 이내 사람들 인파 속에서 스스로 먼저 자기가 어머니 치맛자락 잡더니 이내 어머니가 손을 꼭 쥐자 마지 못한 척 내맡기던걸요. 사실 저야말로 남자라고 어머니나 다른 이들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이 모든 일이 그저 남의 일에 남의 인생 같아 영 적응이 안 됐는데 일단 잘 사는 것은 좋지만 제 방이라고 커다란 방을 주신 덕에 밤마다 혼자 자는 것부터 오금이 저릴 정도로 낯설고 겁이 났습니다. 예전엔 작은 방에서 어머니하고 자서 천둥치는 장마철 밤에도 눈보라 부는 한겨울 밤도 무서울 것 없었는데 선선하고 딱 잠들기 좋은 가을밤 혼자 자려니 귀뚜라미 울음소리마저 무섭고 오싹한 게 당장 어머니께 뛰쳐가고 싶었지만 이제 혼자 계실 것이 아니라 곤란했으니 저야말로 어머니를 이 기생 오라비처럼 멜끔한 새 아버지에게 뺏겨버린 것 아닌가 못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고래고래 목청 큰 사람들과 시끌벅적하니 요란하게 살던 저는 갑작스럽게 절간 같은 양옥집에 새아버지가 미국에서 들어오며 가져온 나팔 같은 죽음기 켜놓고서 미제 의자라는 폭신한 임금님이나 앉을 것 같은 소파에 앉아서 소곤소곤 하시는 두 분이 영 낯선 것이 저 못생기고 영 무식해 배는 현성이는 어울리는 다리 밑에다 던져놓고 그냥 소연이처럼 이쁘고 고상한 아이나 새로 낳아 키울까 속삭이는 것으로 보였으니 제 머리를 쓰다듬고 기색을 살피며 이 동물을 보고 겁이라도 먹은 건 아닌지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그 정다운 눈빛을 아무리 살리려고 그랬다지만 하필 머슴하고 엮어서 이런 촌스러운 녀석까지 딸려왔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지요. 실은 제가 이러는 게 처음 이 동선이라는 분 소식 전해준 외사촌 이모 때문이었습니다. 금호가 근데 현성이 데리고 제가 할 건 아니지? 얘는 뭘 놀래? 그럼 너 머슴하고 결혼한 거 다 아는데 그 아들을 양반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정신 차려. 너 예전 이씨 가문 여시가 아니야. 동선 오라버니하고 너하고 이제 신세 차이가 하늘의 땅이야. 그 아수라장에 너희 집은 날아갔어도 동선 오빠네는 탄탄하니 그 재산이며 덕망 하나도 안 흐트러뜨리고 더 건재해졌다고. 은행장까지 돈 자기 은행에 맡기라고 찾아온다던데 머스마이 달고 그 집 안주인으로 들어가기라도 할 거냐고 이 맹추야. 그렇다고 현성이 내다 버리라는 거 아니야. 누가 버리래? 나한테 맡겨. 우리 힘든 거 알지? 하긴 지금 먹고 살만한 집이 몇이나 있겠냐만 일단 네가 그 집에 훌훌 홀몸으로 당당히 들어가 생활비 남는 돈 다만 얼마라도 떼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아주 남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니 안심이고 아무리 너 좋아도 당장 들어오라고 해도 집안에서 저거 마주치면 입이 쓰다. 사람 맘이 다 그런 거야. 사내는 더 그렇고 야속할 것도 없고 나쁘다고 할 것도 없어. 게다가 전처하고 사이 딸밖에 없다잖냐. 그 자리 장난 아니야 금호가. 그 양반이 또 지난 생각에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말에 넘어갔다간 바로 밖에 유혹에 너까지 신세 처량해져 이거사. 잘 생각해. 넌 동선 오빠 아들 못 낳으면 밖에서 나온 아들이라도 배포 있게 품어야 그 자리 유지하는 판이야. 생각 잘해봐. 저 역시도 이 말 듣고 그냥 저 외사촌 이모님 따라가야 했던 차에 이 집에 굴러 들어왔으니 좋기야 좋았지만 영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소연이 누나는 처음 한동안은 딱하다는 듯이 절 보긴 했지만 이내 친해져서는 그 집 부리는 아주머니들이 은근히 저를 차별하면 제 편을 들며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고 누가 너에게 뭐라 하거든 자기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해라 하는 겁니다. 일하러 와서 그 집 사람 차별하고 이런저런 귀한 말하며 티내는 그런 사람은 잘라버려야 한다고 말이지요. 사실 저에게만이 아니라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어머니 이야기 안 좋게라도 하면 파르르에서는 이 집 안주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들랑 그만두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으니 영 어머니 소리는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싫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소연이 누님도 어머니의 어릴 적부터 봐주던 유머를 잃었던 터라 집에 일 봐주는 사람들 역시 마음을 줄 사람이 통 없었는데
어머니 새로 들어온다는 소리에 동화책 속에 나오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계모를 생각했었다며 언젠가 미국의 아버지 친구가 보내주었다는 그림책을 보여주며 이야기해 주었는데 뭐라고 꼬부랑 글씨로 써져 있어서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읽어주고 해석해준 내용을 들으니 하여간 친어머니 아니면 다 죽일 것들입디다. 지새끼나 싸고 들고. 아버지가 뭐 우리 어머니와 재혼할 때 선입견 가지라고 읽어줬을 리는 없지만 당장 이런 여자가 들어오겠거니 상상했던 소연 누님은 어리바리 멋은 낸다고 냈지만 척 봐도 처음 입는지 수없이 입은 옷을 만지작거리고 들여다보는 저를 보고 촌뜨기인 것을 눈치챘다고 하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차려입는다고 차려입었지만 비싸 보이지 않는 옷에 뭔가 조심스럽고 수수한 와중에도 기품이 있어 매는 우리 어머니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싫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잘 보이려는 것 없이 말없이 자는 방에 들어와 입을 잘 여며주고 그제야 슬그머니 얼굴 쓰다듬고 가는 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데 그렇게 얼레발레 서로 모자란 거 채워가며 저 역시도 아버지의 그런 보살핌이 다만 어머니 묶어두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살살 녹아들어 아저씨에서 아버지라고 불러가며 적응되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훌쩍 커서 아버지 미제 전축 말고 신빙 LP판 트는 전축까지 방에 둔 누가 봐도 그 집 아들로 도련님 소리 들으며 고등학생으로 호강하며 살던 어느 날 소화 안 된다고 가슴을 치고 이것저것 활명수를 들이붓고 하시더니 의원 간다고 하셨던 어머니가 맥없이 그렇게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게 두 분 결혼하신 지 한 9년인가 10년인가 지난 시점이었죠. 그때야 원인도 몰랐고 이유도 몰랐는데 훗날 생각하니 심장이 원인이었던 듯한데 심근경색 증상이 소화 안 되고 답답하니 체한 것 같다는군요. 이것을 모르고 마냥 활명수 들이붓고 손 따고 엄지손가락 지압하고 그랬다가 그 당시 병원 갔을 적에도 뭐 거창한 일을 진단할 기계도 없던 시절이라 그렇게 가신 것인데 저도 저지만 이내 또 어머니를 잃은 소연이 누님이나 아버지도 넋을 놓고 아주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소연이 누님이 시집을 간 지 근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 더 애가 닳도록 울어대었는데 누님 시집 보낼 때 어머니가 안 그래도 당신과 저 때문에 누님이 한 소리라도 들을까 절절매며 참 온갖 정성을 들여 저기 돌을 달리하는 곳에 유명한 패백 장인 찾아대며 혼수며 패백이며 끄리끄리하게 차려다 대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 세월 본 것이 있어서 시집가기 전날 저 보는 앞에서 문척 닫아버리고선 오늘은 우리 모녀만 지낼 거라고 선 그을 만큼 어머니하고 정을 새록새록 쌓았던 소연이 누님은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선 바로 까무러치며 상심을 하였는데 아버지도 별다를 바 없어 이러다 줄초상 나지 다들 혀를 끌끌 찾더랬습니다. 웬일이랴 사장님 정신 차려요. 현성이 도련님 어쩌라고 그렇게 맥을 놓는데요. 그만하셔요. 아 이렇게 맨날 술만 드신다고 마님 살아오신대요. 큰일이네 이거. 도련님 좀 말려보세요. 안 그래도 소연 아가씨가 저한테 신신당부했다고요. 사장님 아이고 내 속도 말이 아니네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다른 집 알아볼래요. 주인집들 줄줄이 죽어나갔다는 소리 들으면 저 일자리 막혀요. 안 그래도 마님 잘못 모셔서 그런가 맴 아파 죽겠